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나는 뜻밖의 상자를 받았습니다. 겉은 낡고 초라한 나무 상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품이 나와 이 나라에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한 집안의 운명, 그리고 잊혀진 역사를 뒤흔들 비밀이었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빛바랜 가죽 표지, 군데군데 찢어진 종이. 그 수첩은 내 증조할아버지,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 서안철 선생이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서안철, 그는 기록에도 잘 남지 않은 무명의 독립운동가였지만 고향 뒷산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지키며 동지들과 함께 일제의 탄압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단 하나의 당부를 남겼습니다. 언젠가 이 땅이 다시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지켜라. 놀라운 건 그 수첩 속에 단순한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엔 강점기 당시의 집문서, 수려한 풍광의 선산과 논밭의 토지 소유권 문서,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비밀 아지트의 위치까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 독립운동가들이 후손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희망의 증거였던 겁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수첩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수첩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술에 취한 어느 날 내게 짧게 말씀하셨죠. 동주야, 이 땅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그의 책상 서랍 속에서 나는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숨기고 지켜온 증조할아버지의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희미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씨 종택 집터 권리 문서, 일제에 빼앗기지 않도록 숨겨둔다. 선산 북쪽 계곡, 물줄기 아래 용천수, 후손이 지켜야 할 생명의 물줄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동지들의 피가 스며든 성지다. 언젠가 후손이 이 산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낡은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진 민족의 피와 역사가 담긴 비밀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사실을 살아계실 때 밝히지 않으셨을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 수첩을 물려주신 걸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내 형제들과 친척들, 우리 집안 일부가 일제강점기에 친일로 부를 축적한 집안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장례식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선산은 원래 우리 것이야. 내가 가질 수 없어.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친일파의 후손 사이에 역사적 대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장 수첩에 적힌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선산 북쪽 계곡을 따라 올라가자 맑은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평범한 샘물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시원하며 손에 담자 은은한 빛을 띠는 듯한 용천수,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신비의 물줄기였습니다.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약수라 불렀던 바로 그 물이었습니다. 계곡 바위 틈을 따라가자 작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입구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들어가니 그곳엔 낡은 상자, 태극기, 녹슨 철모와 무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증조할아버지와 동지들이 사용했던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성지, 그 현장이 지금 내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일제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기록한 밀문서와 일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고 있지만 언젠가 후손이 이 땅을 되찾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아지트의 꿈을 묻는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단순히 아버지의 유품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의 희생,
그리고 나라를 향한 유언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내 앞에는 거대한 대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피를 잇는 나, 동주, 그리고 친일로 불을 쌓은 이들의 후손들. 그들은 이 선산과 토지를 두고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역사와 정의를 건 전쟁이었습니다. 선산 깊은 곳, 계곡 아래에서 솟아나던 맑은 물줄기. 그곳은 단순한 샘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질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그 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게르마늄 등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이 다량 함유돼 있었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치유의 물, 약수였던 겁니다. 전문가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질이면 세계적 수준의 온천수입니다. 치료 효능이 뛰어나 의료 관광 자원으로도 가치가 큽니다. 나는 멍하니 물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물줄기는 후손이 지켜야 할 생명의 물줄기.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물줄기의 위치만 기록된 게 아니었습니다. 계곡 입구, 바위 아래 비밀 창고. 이곳에 우리의 기록을 묻는다. 나는 곧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작은 동굴 입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낡은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태극기, 총알이 든 탄약통, 그리고 빛바랜 노트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증조 할아버지와 동지들이 작성한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지키며 싸운다.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다.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는 영혼들이 잠든 성지다. 후손이여, 이 기록을 찾는다면 반드시 지켜다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글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피 속에 흐르는 역사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모인 아지트, 언젠가 후손이 찾아올 때까지 봉인한다. 이곳에는 우리의 피, 땀, 눈물이 남아있다. 나는 다시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 벽에는 희미한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국 만세, 독립 만세, 그리고 벽 한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안에 말라붙은 붉은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그건 피였습니다. 일제 경찰의 추격을 피해 싸우다 부상당한 동지들의 피. 그들이 흘린 마지막 흔적이 동굴 벽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의 희생과 절규가 서린 성지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지키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첩을 통해 알게 된 선산과 용천수의 가치. 그 소문은 곧 친척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바로 일제강점기에 친일로 불을 쌓았던 집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주야, 그 산 말이다. 내가 혼자 관리하기엔 버겁지 않겠니? 우리 집안 공동재산으로 묶는 게 맞다. 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겁니다. 제가 지켜야 합니다. 며칠 뒤 친척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엔 변호사인 사촌도 있었죠. 법적으로 따져보면 선사는 집안 공동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 내가 독점할 수는 없어. 나는 수첩과 집문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원본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권리 문서입니다. 법적으로도 제 소유임이 명확합니다.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땅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감당 못할 거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의 가치를 눈치챘던 겁니다. 단순한 선산이 아니라 치유 효능이 뛰어난 용천수,
그리고 지하에 묻힌 희귀 광물 자원. 그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산 말이여 옛날부터 일본 놈들이 노렸던 땅이지. 용천수 때문에, 그리고 산 속에 묻힌 광물 때문에. 근데 서 선생이 내 증조 할아버지가 끝까지 막았어. 목숨 걸고 지켜낸 거요.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왜 이 땅을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친일파의 후손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손잡고 이 땅을 팔아넘기려 했던 자들의 자손, 그들이 다시 이 땅을 노리고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와 정의를 건 대결이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 아버지가 왜 침묵했는지, 증조 할아버지가 왜 이 땅을 후손에게 맡겼는지,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와 내 가족을 향한 압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땅을 팔라는 협박, 언론에 흘러나온 근거 없는 소문, 심지어 밤마다 낯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집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친일파 후손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을 탐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이 땅을 지키는 자는 번영할 것이다. 후손이여,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땅을 둘러싼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전화로 들려오는 협박, 낯선 이들의 미행, 그리고 SNS와 언론에 퍼지기 시작한 왜곡된 소문. 동주가 집안 땅을 독차지하려 한다. 조상들이 지켜온 산을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려 한다.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이 앞세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 사촌이 찾아왔습니다. 정제된 말투였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동주야, 우리가 가족끼리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땅을 돌려놓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유산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직접 남긴 집문서와 수첩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 권리가 명확합니다. 사촌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집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일제강점기 이후에 무효화된 문서라면 의미가 없어. 법은 내 편만 들어주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 몰라. 이 땅의 진짜 가치를. 우리가 누구와 손잡았는지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구와 손잡았는지도. 며칠 뒤 소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손잡은 세력은 바로 일본계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은 과거에도 한국의 광물 자원과 온천을 독점하려 했던 회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와 연결돼 수많은 땅을 강제로 빼앗아갔던 전력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과 다시 손을 잡고 이 땅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분노했습니다.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땅을 또다시 친일파 후손들이 일본 기업에 팔아넘기려 한다니. 이건 단순히 집안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역사의 재현이었습니다. 나는 역사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수첩과 집문서를 보여주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역사학자는 한참 동안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단순히 한 집안의 땅 문서가 아닙니다. 강점기 당시 일본이 이 땅을 빼앗으려 했지만 끝내 빼앗지 못한 희귀한 사례입니다. 즉, 서 선생이 이 땅을 지켜냈다는 증거이자 친일 세력이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법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친척들은 마침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선산이 개인 소유인지 집안 공동 소유인지, 둘째, 일제강점기 이전의 문서가 현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역사적 가치 운운하며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자, 가짜 문서로 집안 땅을 독차지하려는 사기꾼, 나는 졸지에 욕심쟁이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곧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명예와 역사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법정 첫날, 나는 증조할아버지의 수첩과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그것이 진본인지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친일파 후손들은 일본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일본 기업이 개발하려 했던 곳입니다. 당시 소유권이 불분명해 미뤄졌을 뿐 법적으로는 지금도 개발 가치가 일본에 있습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일본 기업이 이런 주장을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땅은 우리 민족이 피로 지켜낸 땅입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친일파 후손이 아닌 바로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역사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판사는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메시지는 전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는 것. 재판이 길어질수록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들이 세워지고 내 휴대폰엔 협박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만 포기해라.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탐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이 땅을 지키는 자는 번영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며 자신을 소개한 노인. 그는 내 손에 또 다른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게 맡긴 거다. 때가 되면 아들에게 전해달라 하셨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과 함께 또 하나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그 옆에 서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증조할아버지 서한철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이 땅을 빼앗으려다 실패했다는 총독부의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서한철, 강력히 저항하여 해당 토지 몰수 불가, 지속적 감시 요망.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내게 주려 했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생전에 침묵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확실한 증거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후손에게 역사를 지킬 힘을 맡긴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협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싸움은 나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조상과 후손 모두의 싸움이니까.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법정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친일파 후손들은 이미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음모는 내 목숨마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싸움이 길어지자 친일파 후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였고 내 휴대전화에는 협박 문자가 끊임없이 날아왔습니다. 그만 포기해라. 역사 따위가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정비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손댄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나는 더 깊은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는 역사학자와 함께 선산 일대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아지트 주변을 수색하던 중 벽돌로 막아둔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망치로 벽돌을 부수자 안쪽에서 낡은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열자 그 안에는 문서 더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위에는 태극기 조각이 덮여 있었습니다. 문서 속에는 강점기 당시의 일본 경찰 기록, 토지를 몰수하려다 실패한 보고서, 그리고 독립군 자금 운용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집안의 소유권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들의 재산 지킴이 기록이었습니다. 역사학자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발견입니다. 학계에서조차 보지 못한 자료들입니다. 당신의 땅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민족사의 일부입니다. 나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전체의 기억과 직결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금세 새어나갔습니다. 익명의 기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동주 씨, 당신이 발견한 자료에 대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독립운동 관련 문서가 맞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검증 중이라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숨겨진 독립운동 문서 발견. 그러나 진위 논란. 기사는 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언론은 나를 두 갈래로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은 역사를 지킨 자라 칭송했지만 다른 한쪽은 가짜 문서로 땅을 지키려는 자라 비난했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영웅이자 사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갈라졌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촌은 말했습니다. 동주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싸움을 하겠니? 증조 할아버지의 뜻을 지켜야지. 그러나 다른 친척은 노골적으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뭔데 집안 땅을 독차지하냐? 그 땅 팔아서 우리 모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나는 고립되었습니다. 법정 싸움, 언론의 압박, 가족의 갈등, 모든 것이 나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봉투가 내 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가 종택의 다락방을 뒤져보라. 거기에 마지막 증거가 남아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낡은 서류 더미를 손에 든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왜 끝내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걸까? 왜 다락방에 숨겨두셨던 걸까? 그날 밤, 나는 본가 종택으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습기 찬 다락방. 먼지를 털며 나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또 다른 문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장은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선 총독부 비밀 보고서, 서씨 가문의 토지 저항 기록.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한철, 일제의 토지 몰수에 끝까지 저항. 친일 세력의 회유 거부. 향후 후손들이 이어받을 가능성 높음.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친일파들의 회유를 거절했다는 증거. 그리고 일본이 끝내 그 땅을 빼앗지 못했다는 기록. 이 문서야말로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이 문서가 세상에 드러난다면 친일파 후손들과 일본 기업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목숨을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대의 검은 차량이 내 차를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속도를 높였지만 그 차는 끝까지 나를 추적했습니다. 골목에 들어선 순간 차가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창문이 열리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 포기해라. 그 땅은 내 것이 아니다. 계속 버티면 내 가족도 위험해진다. 그 목소리는 분명 친일파 후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후손이여,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찾은 문서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다락방 어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마지막 증거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친일파 후손들의 거짓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친일파 후손이 역사를 다시 팔아먹으려 한다. 양측의 시위대가 팽팽히 맞서 있었습니다. 재판은 이미 한 집안의 분쟁을 넘어 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번져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친일파 후손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상속이 아닙니다. 서씨 가문의 땅은 집안 공동 소유였으며 현대 법 체계에 따라 개인 독점이 불가합니다. 게다가 피고 측이 주장하는 집문서와 수첩은 일제강점기 이전 문서로 현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역사적 가치를 내세워 이익을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제출한 문서와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총독부의 토지 몰수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던 증거입니다. 이 땅은 집안 공동 소유가 아니라 증조할아버지 서한철 선생이 직접 목숨을 걸고 지켜낸 땅입니다. 그 사실은 제가 제출한 총독부 비밀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즉시 진위 검증을 명령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문서를 감정한 결과 총독부 문서는 100% 진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친일파 후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설령 그 문서가 진본이라 해도 현대 법체계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일 뿐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 후손 모임의 대표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직접 서한철 선생과 함께 싸웠던 제 아버지의 증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잃으며 지켜낸 성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단순한 재산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판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다락방에서 발견한 마지막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의 비밀 보고서, 서씨 가문 토지 몰수 불가 친일 회유 거부.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한철, 일본 자본과의 협력 거절, 조선 독립운동 세력의 자산 지원 정황 있음. 이 기록은 단순한 토지 권리 문서를 넘어 증조할아버지가 실제로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판사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문서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을 넘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토지는 피고, 즉 서한철 선생의 직계 후손에게 귀속됨을 인정한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친일파 후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다. 법은 내 편을 들어줬지만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의 편이었어. 그들의 말처럼 싸움은 법정 판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역사를 지킨 영웅인가? 가문 재산을 독점한 욕심쟁이인가? SNS에는 수많은 댓글이 오갔습니다.
동주 씨 덕분에 역사가 살아났다. 아니야. 결국 땅 때문에 쉬하는 거지. 나는 승리를 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동굴 아지트를 재조사하던 중 벽 속에 감춰져 있던 작은 금속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명단과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명단의 맨 앞에는 서한철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증거였습니다. 그 땅이 단순한 개인 재산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역사적 대발견,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아지트, 서씨 가문, 친일 회유 거부한 유일한 사례. 나는 더 이상 욕심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지켜낸 후손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목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나타나 이 땅을 국가에 기부하라며 압박했습니다. 기업들은 개발 제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개인 소유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두의 땅으로 내어줄 것인가? 증조 할아버지의 수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산은 후손이 지켜야 한다. 그러나 언젠가 민족을 위해 쓰여야 한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침묵했는지, 왜 마지막까지 나에게만 맡겼는지, 그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려야 할 선택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법정 싸움은 끝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판결로 땅의 소유권은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았습니다. 이 땅을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개인 재산으로 품을 것인가? 아니면 민족에게 돌려줄 것인가? 증조 할아버지의 수첩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산은 후손이 지켜야 한다. 그러나 언젠가 민족을 위해 쓰여야 한다. 나는 아버지가 평생 침묵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나에게 재산을 남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성장하여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나는 전문가와 역사학자,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후손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나는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땅을 국가에 기부하여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한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내가 마음대로 기부하느냐? 그 땅을 팔면 몇십억은 벌 수 있는데 다 버리겠다고?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의 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땅입니다. 조상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성지를 돈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그 후 긴 행정 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침내 서한철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선산의 울창한 숲은 보존되었고 용천수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약수터로 개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아지트는 복원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고 기도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은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수많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끝내 지켜낸 땅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역사와 희생이라는 것을. 그날 나는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증조 할아버지 서한철 선생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제야 당신들의 뜻을 잊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선산 기부의 기념공원 조성, 역사를 팔지 않고 지켜낸 용기 있는 선택.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기념공원 앞에 태극기를 꽂으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만은 아니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언론 뒤에서 우리는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는 것을. 기념공원 한편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이곳은 서한철 선생과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성지다. 후손은 역사를 잊지 말고 정의의 길을 이어가야 한다. 나는 그 글귀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조상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졌지만 후손이 이길 것이다. 우리는 쓰러졌지만 후손이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친일의 흔적이 남아있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키는 일은 과거의 독립운동가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념공원 앞에 서서 맑은 용천수를 손바닥에 담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당신들의 뜻을 이어 이 땅과 이 역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한 집안의 이야기로 시작된 싸움은 결국 민족 전체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친일파의 후손, 역사의 대립 속에서 진실은 끝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역사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이미 조상들이 남겨주셨습니다. 피로 쓰여진 유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역사는 끝내 정의의 편에 서기 때문이다.